안녕하세요. 덕후스틱 정의교입니다. 이진열입니다. 네, 박사님, 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네. 드디어 오늘 이제 스탠딩 웨이브, 정제파를 이제 멀티 서브포로 이제 어떻게 컨트롤 하는지랑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이제 스탠딩 웨이브 룸 모드가 뭔지부터 해가지고 박사님 쭉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저번에 뭐 좋은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갑자기 쑥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늘 약간 배경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면요, 이 저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제한으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예. 물론 스피커는 어쨌든 3차원으로 퍼지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야외 공연장이다. 그러면 지가 쫙 퍼져나가죠. 그러면 이제 어느 자리에 앉더라도 이제 거리가 멀어지면 소리가 좀 줄어드는 거, 거리가 2배가 되면 60배 줄어드는 거, 그 이외로는 뭐 이렇게 소리 색깔이 바뀐다든지 음질이 나빠지고 이런 건 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내가 실내에서 듣는다. 실내에서 특히 이제 좀 공간이 작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공간을 우리가 뭐 스몰룸 어쿠스틱스라고 그래가지고 작은 공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그 대형 공연장이라든지 뭐 교회라든지 이런 거 큰 거 이런 거 말고 우리가 듣는 방에서 듣는 이런 거 같은 뭐 일반 아파트 방 생각하시면 그렇죠. 우리가 그냥 우리가 듣는 홈 레코딩 스튜디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듣는 파장 입장에서 굉장히 작은 방에 속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파장이 워낙에 기니까 알겠지만 뭐 20Hz다 그러면 17m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10Hz다 그러면 33m가 되는데 엄청나게 긴 거에 비해서 우리 룸 사이즈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때 이제 파장이 딱 저주파수 입장에 보기에는 이제 작은 방이 되거든요. 그런 데서 가면 이렇게 쭉 이제 퍼져 나가다가 벽이 있으면 다시 반사가 튕겨 나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튕겨 나갈 때 상이 뒤집혀서 이렇게 튕겨 나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어느 특정한 주파수는 그 소리가 크게 들리게 되고 어떤 데서는 작게 들리게 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군데서 계속 들을 때는 적응이 돼가지고 소리 좀 더럽더라도 그런데 내가 움직이면 이제 음색이 EQ 걸린 것처럼 음색이 싹 바뀌거든요. 그래도 소리가 좋았다고 한다고 하면 뭐 문제가 없는데 정대표 때문에 그런 게 있을 줄 모르겠는데 사실 좀 작업하다가 어떤 공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고개만 이렇게 살짝 앞으로 가도 음색 변하는 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내 유명한 그 마스터링 스튜디오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럼 마스터링 스튜디오에 주로 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 보면 뭐 어떤 포맷에 맞게끔 뭐 소리를 최적화해주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맞지만 사실 하는 거의 90%는 녹음한 사람들이 믹싱룸이 룸모드가 끼어가지고 주파수가 엉망한 걸 잡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 일이 다라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거기서 너무 떨어져 오는데 차라리 이제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이어폰으로 듣는 게 낫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돼서 반사음 때문에 어떤 자리는 크고 작고 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제일 쉬운 방법은 반사가 안 생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박사님 말씀해 주신 야외에서는 사실 이런 문제가 없어요. 여기다 실내에서 실내에서 생기는 문제인데 벽에다가 이제 흡음재로 반사가 안 생길 거니까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정상파 아니면 룸모드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베이스 트랩이니 코너 트랩이니 해가지고 저음을 이렇게 차단시키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게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일반적인 방법. 일반적인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저음을 내주는 스피커가 여러 개 있다고 한다고 하면 뭐 우퍼가 됐든 서브우퍼가 됐든 아까 200Hz 언더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고 한다고 하면 실제로 보면 이게 우퍼 스피커 여기 있고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게 정상파가 쑥 퍼져 나가다가 이쪽에 보면 다시 반대로 돼서 이렇게 날아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하고 이쪽하고는 이게 그 압력이 서로 반대로 돼 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고압이 여기 저압이고 여기 고압이 저압 이렇게 되는데 가운데는 아무도 안 움직이려 이런 식이 돼가. 근데 여기는 소리가 작고 끝에는 굉장히 큰데 이거는 고압 저압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서로 반대로. 그러면 거기다가 똑같이 서브우퍼를 2개를 고압을 내주는 서브에 동시에 빵 틀어주면 이게 반대로 돼야 소리가 커지는데 같은 상이 나와버리면 이게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이런 룸모드가 생기는 거를 흡음재를 가지고 막 코너 트랩, 베이스 트랩을 갖다가 엄청나게 부어가지고 잡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우퍼 스피커 놓고 극성만 딱 씌워주면 싹 사라지는. 끝납니다. 너무 혁신적인 게 원래 아까 박사님 말씀 주셨듯이 이게 주파수가 내려갈수록 이제 파장이 엄청 길어지거든요. 그러면은 그 길이만큼 이제 베이스 트랩을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일반적인 이제 룸 어쿠스틱에서 이제 뭐 베이스 트랩 설치나 이런 것들은 일단 전제 조건이 방이 엄청 커야 됩니다. 베이스트랩이 막 두께가 막 이만큼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코너 트랩도 넣는 이유가 코너가 효율적인 것도 있지만 코너가 그래도 공간 적게 차지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만큼 많은 이렇게 그 자재들이 들어가고 그만큼 또 돈이 또 많이 네, 들어가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또 근본적으로 다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좀 줄여드는 역할밖에 안 되는데요. 다양한 우퍼나 서브우퍼를 사용해서 이렇게 모두 조작을 해주는 기술은 거의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동시에 딱 맞춰서 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쓰는 것들은 스피커가 사실 기본적으로 두 개는 있잖아요. 스테레오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서브우퍼 스피커를 적당하게 하나 주면 그 LR 스피커에도 사실 우퍼 부분이 있잖아요. 그 영역하고 서브우퍼 전원마다 기본적으로 3개가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에서도 많은 부분 없어져 있습니다. 정 대표가 한번 해보자. 예, 해봤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것도 공개하겠습니다. 이게 측정한 거랑 데이터랑 그게 이제 MSO라는 기술이었고요. 멀티플 서브우퍼 옵티마이저인데 오늘 그래서 어쨌든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방식이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이제 룸 모드가 좌우벽하고 그다음에 앞뒤벽, 위아래 벽이 있는데 사실 위아래 같은 경우는 사람이 기억을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앞뒤하고 좌우거든요. 근데 이미 우리가 이제 좌우에 대해서는 LR 스피커가 이미 좌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좌우는 사실 많이 없어집니다. 룸 모드로 본다고 하면 많이 끼는데 중요한 건 이제 앞뒤가 남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퍼를 앞뒤에다가 이렇게 좀 내준다고 하면 그리고 이제 중고역에서만 약간의 흡음하고 이제 그다음에 확산재 이런 거 정도만 하면 인터넷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해서 끝내면 굉장히 저렴하게 여기다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알려져서 많이 알려져야 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좋은 소리를 듣는 그날이 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진짜 룸 어쿠스틱이 이 이제 MS 그러니까 우퍼 몇 개만 있으면은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룸 어쿠스틱이. 근데 저희가 이제 이게 그리고 이거를 꼭 너무나 설명드리고 싶었던 게 저희가 이 채널 만든 목적이 뭐 저희가 뭐 많은 이론도 얘기하고 뭐 전기 얘기도 하고 했지만 결국 목적이 좋은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사실 항상 좋은 소리의 끝은 결국에는 룸 어쿠스틱이거든요. 맞죠. 근데 룸 어쿠스틱이 너무 비싸니까 벽이 너무 높았었어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몰랐을 땐 그랬는데 이걸 이제 알고 나니까 누구나 이제 들을 수 있거든요. 우퍼 한 3개 정도만 있으면. 사실 이 이론이 이론적으로 나온 거는 80년대 말이었고 90년대 전부터 한 20년 전, 30년 전부터 많은 이제 음향학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오고 또 디지털 장비가 나오면서 솔루션이 좀 있었는데 이게 잘 안 된 이유가 있거든요. 잘 안 된 업자 때문이죠, 업자. 예, 인테리어하고 룸 업자 입장에서는 막 공사를 많이 하고 해야 이게 돈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또 틀린 이야기도 아니고 저번 편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마이크 녹음하는 데는 이게 해당 사항이 맞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원래 공사를 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컨트롤룸, 그러니까 스피커 놓는 공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왜 녹음실에서 쓰는 이론을 스피커 가지고 듣는 공간까지 가져왔냐라는 거죠. 예. 예, 그는 가져올 이유가 없는 거고 그렇게 해도 사실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공간이 너무 많이 필요하고 효과도 적은데 이제 그게 이제 그쪽 업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좋으니까. 그렇죠. 돈 많이 돈을 나오니까. 버셔야 되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업자들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거는 별로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근데 집에서 그런 인테리어 공사가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자취방하고 남의 집에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데 자가도 아닌데 공사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떠들 거면 그래서 이거 다 원상복구 해줘야 되는데 또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잘 나오지도 않고 맞아요. 저희들 생각에는 저 쉬운 방법이 있고 그렇게 쓰는 게 이제 맞다고 생각하고 이제 아마 앞으로 이제 많이 이런 그 바뀔 것 같습니다. 룸 튜닝하고 그다음에 이런 그 MSO 관련돼서 좀 많은 얘기들을 앞으로 좀 떠들고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시기가 딱 좋은 게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처럼 80년대, 90년대 기술이 나왔지만 사실 그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또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위상이 딱 바뀌어서 동시에 뭐 한쪽에서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DSP가 필요한 부분이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좀 어려웠죠. 예, 요즘에는 뭐 미니 DSP라든지 이제 DSP 기술도 원체 많이 올라왔고 그러니까 가격도 앰프에 저렴하고. DSP가 다 지금 내장돼 있으니까 저렴하게. 네. 지금은 이제 적용될 시기가 됐다. 네. 진짜 가성비 입장에서는 MSO가 짱이다. 네, 대빵이다. 오늘 너무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사님. 예. 예, 저희 그럼 또 전 국민이 좋은 소리를 듣고 구독과 좋아요. 뭐. 예, 전 국민이 또 구독과 좋아요 해주는 그날까지 덕후스틱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